네, 여야 대표님들을 모시고 정치권 이슈 다뤄보는 격조한판 시간.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진 교수님, 네, 김소장님 안녕하세요. 인사 네,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의원님 오셨으니까 원칙과 상식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네. 윤영찬, 이원욱, 조홍천 의원님까지 네 분이 네. 모임을 만드셨어요. 지난 16일에 출범을 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일단 네 분이 어떻게 모이셨는지. 원래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민주당에 예. 좀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건 바로 잡자 해서 쓴소리 바른 소리 그걸 뭐 소신 발언을 뭐 내내 한 1년 반 내내 해온 분들 아닙니까 다? 그렇죠. 방송에서. 여기 말고도 또 많이 있었는데 예. 이제 왜 이 사람만 하게 됐냐? 네 명만. 예, 우리가 이제 이걸 각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 사실은 뭐 한판 승부 나와서 김종인 무슨 얘기했다 이렇게 기사는 되는데 실제로 국민들한테 그냥 여러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냥 쓴소리하는 정도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기는 뭔가 지향하는 바가 있고 저기가 뭔가 그 힘이 모이겠다 예.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안 되는 거죠. 그릇. 예. 그러니까 뭔가 물이 이렇게 흘러다니다가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저수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혁신 에너지의 저수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적더라도 그릇을 하나 만들자 해서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만들었고 일단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당에 여러 가지 쓴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게 되면 나중에 공천이라든가 뭐 당선이라든가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한 70%의 어떤 당원들 지지자들하고 또 안 좋잖아요. 예. 그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뭐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민주화 운동하고 데모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민주화 운동 데모한 학생들한테 야, 너 장학금 받으려고 데모하는 거지? 너 나중에 안기부 특채 하려고 데모하는 거지? 지금 이 목소리를 내는 이 어렵게 의원들. 자기 공천, 당선, 기득권 이거 포기하고 하는 거거든요. 예. 자, 내가 학점, 그다음에 장학금, 취직 이거 포기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결단하고 데모하는 학생한테 너 장학금 받으려고 너 안기부 특채하려고 데모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는 아주 가짜뉴스 마타도를 해요 지금. 예.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이제 지역구 가서 악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 한 1년 내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렇죠. 공천 받는 게 중요하면 지역구 가서 악수하면 훨씬 빠르죠 그게. 논산 계룡 가서. 그럼요. 예. 1년 내내 이거 하고 있는 내가 왜 맨날 한판 승부 나와서 얘기하면 이 한판 승부 나오면 표 떨어져요. 그렇지 왜냐하면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야 왜 맨날 이재명 대표 쓴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 앵커님이나 우리 김성인 소장님 작가님이 또 보고 싶으니까 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얘기를 안 하면 그렇죠. 제 양심에 이런 얘기 안 하고 정치한다는 게 의미가 있냐 그런 목소리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 공천 때문이다, 뭐 개인 당선 때문에 이건 100% 가짜 뉴스고 약간 비겁한 가짜 뉴스입니다. 안민석 의원이 지금은 정권이랑 싸워야 될 때지 원칙과 상식이 이름 자체도 잘못됐다. 그 민주당이 원칙과 상식이 없는 정당이냐라는 이미지를 풍긴다는 비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분도 좀 잘 한번 판단해 볼게요. 예. 제가 원칙과 상식은 민주당만을 위해서 만든 모임이 아니에요. 한국 정치의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상식이 실종됐어요. 예. 그게 국민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비호감 정치란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비정상 정치가 왜 나오겠어요? 예. 한번 물어보십시오 국민들한테. 예. 지금 이 정치가 정상이라고 보는지. 원칙이 무너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산에서 당대표 바꾸는 이런 정당 이런 정치 이게 원칙 맞습니까? 이게 상식 맞아요? 그리고 당대표가 1년 내내 재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다니면서 당대표 하는 게 이게 원칙 맞아요? 이게 상식 맞습니까? 그런 데서 우리 국민들의 피로감, 눈물을 그 국민들의 고통을 닦아줄 수 있나요? 당대표가 매일 가서 재판 받으면서 자기 개인 낯가림을 해야 되는 그런 정당이 예. 우리 전세 사기로 정말 인생이 무너진 그 백성들의 그 민중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나요? 그럴 힘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는 정치를
민주당이 먼저 깨보자고 하는 거여서 예. 격려해 줘야 됩니다. 민주당 안에서 이 무너진 원칙과 잃어버린 상식을 되찾기 위한 모임이 시작됐다. 이건 민주당 의원으로서 자랑스러워하고 격려해 줘야죠. 예. 그래서 한국 정치에 무너진 원칙, 잃어버린 상식 되찾자. 여기에 같이 힘을 안민석 모았다. 의원도 좀 안민석에 동참했으면 들어오시라. 예. 예. 진 교수님. 뭐 도덕성 회복,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회복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그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이 없다는 얘기냐라는 안민석 의원의 말에 생뚱맞거든요. 예. 그럼 있단 얘기냐? 네이밍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 아니 그 자체가 얼마나 민심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라고 했을 때 내부는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탈당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진 작가님하고 약간 판단이 다른 게요. 예. 우리가 방학 숙제를 할 때 예. 방학 시작할 때 이제 계획을 내서 일주일에 이렇게 하면 방학 개학하기 일주일 전에 다 끝난다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1일 근데 공부. 그렇게 되는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죠. 없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예. 개학할 때 반드시 방학 숙제를 갖고 가게 돼 있습니다. 아, 왜? 그렇죠. 개학 앞두고 2, 3일에 밤을 새서라도 뭐라도 해갖고 갑니다. 일기도 그게 우리 몰아서 쓰고. 인생의 경험이잖아요. 맞아요. 네. 선거 앞두고 장사 없어요. 어떤 정당도 선거 앞두고 변하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뭐 교만하고 또 뭐 다른 뭐 저 이해관계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안 변하던 정당이 예. 선거 앞두고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민주당에 문제가 있다. 근데 지금까지는 무슨 기득권 때문에 또는 강성 지지자 때문에 안 변했죠. 예. 선거 앞두고는 변할 가능성이 있다. 아하. 저는 그 기대하고 12월 말까지가 그 기회입니다. 그 음. 시간이에요. 전 12월 말 전에 전 민주당의 어떤 변화가 음. 일어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 이상민 의원도 처음엔 합류를 아마 타진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상민 의원 말씀은 약간 지금 그 모임이 뜨뜻미지근하다. 본인은 12월 초에 뭐 탈당을 하든 뭐 하든 결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긴 그냥 남아 있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뜨뜻미지근한 건 아니고 다른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과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은 희망이 없다. 없다. 다른 새로운 길을 찾자. 저는 그게 국민의힘 행위라고는 전혀 뭐 꿈에도 생각은 안 해봤는데 예. 하여간 그거가 저는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아하. 일단은 국민의힘 가시면 절대 안 된다. 아, 절대 안 그거는 된다. 그동안에 1년 동안 쓴소리한 거를 다 왜곡시키는 그런 결정이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근데 하여간 그분은 민주당에 희망이 없다. 기대할 게 없다. 그러니 새로운 도전을 하자. 이런 이제 생각이 판단이 확고했고요. 다른 우리 4명은 민주당에 아직 기회가 있다.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선거 앞두고 이재명 대표도 선거 앞두고는 변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운동화끈 뭐 운동화 고쳐 신고 하기가 어려워요. 예. 유니폼 갈아입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아직 경기장 들어가기 전에 전이 한 달 남았어요. 그렇군요. 그동안에 아, 좀 12월까지가 운동화도 갈아끼고 그다음에 무릎 보호대도 차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한번 경기장에 들어가 보자 그런 취지에서 자, 이상민 시작을 한 의원, 겁니다. 전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는데 그 장면을 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줄곧 더불어민주당의 결함 또 이런 한계 이런 거를 좀 뜯어고치고 바로 세우고 건강한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또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함으로써 그 당 민주당을 통한 저 정치적 꿈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뭐 그걸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저의 공간도 없고 너무나 숨막힐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혁신위원회에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저로부터 제가 갖고 있는 뭐 얕은 경험이나마 듣고자 하는 점에 저는 희망을 들어봤습니다. 예, 저 의원님 숨을 못 쉬겠답니다. 같이 좀 힘이 되어 주시지 왜 혼자 이렇게 이상민 의원을 고립시키셨습니까? 글쎄 하여간 저도 뭐 이상민이랑 같은 충청 충남 지역이니까 지역구. 좀 가깝고 근데 이상민은 이상하게 이렇게 전화 통화가 잘 안 돼요. 약속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많이 못 나눴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저 정도 생각까지 갖고 계시리라고는 아, 모르셨어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예.
야, 조금 더 좀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간 그 저희 원칙과 상식 모임에 합류를 못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또 저하고 언쟁을 한번 했거든요. 아 언제 예. 하셨어요? 근데 그때 느낌이 음. 내가 평소에 좀 대화를 많이 했을 걸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근데 하여간 많이 좀 이렇게 결이 좀 달라져 달라졌다 이미. 있다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 민주당의 상황에 이제 계급 투쟁이 그러니까 원외 그 친명 원외들하고 이들이 이제 그 비명 현역들을 쳐내는 그 자리를 탐하는 이런 관계고 그걸 갖다 뭐 옛날처럼 손스럽게 손에 피 묻히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른바 뭐 시스템 공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누구 말대로 어떤 민주당 정치인의 말대로 이 시스템 공천이다. 쉽게 말하면 이해찬, 이재명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서 걸러진다.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은 이제 판단한 거죠. 거기서 거기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면 사실 뭐 출마도 못하고 그 다음에 반항도 못, 뭐 한 거도 못 하잖아요. 아무리 불공정하다 하더라도 그럴 바에 이제 빨리 결정을 내려라 이 예. 얘기인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로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하게 된 경우 딱 보니까 뻔하잖아요. 뻔하기 때문에 또 탈당하는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게 조금 다른 게 이상민 의원도 꼭 굳이 공천 때문이었을까?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예.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공천하고 영도 관계가 없습니다. 아하. 공천을 주든 안 주든 만약에 민주당이 좀 잘나고 혁신하면 뭐 제가 제 발로 저는 뭐 그냥 100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불출마할 수도 있다. 뭐 논산도 험지지만 더 다른 험지 험지 갈 수 찾아서 있다. 가라 그러면 100% 갈 수 있어요. 아. 저는 사실은 뭐 재선까지 했으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으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선거법 개헌 노력을 해봤지만 예. 뭐 힘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할 일도 많고 제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예전에 약속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제가 꼭 국회의원 뭐 굳이 한 번 더 하겠다 이런 생각도 많지 않아요. 예. 단지 민주당이 이 모습이 되는 거는 내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랑했고 내가 나름대로 여기다 청춘을. 땀과 눈물을 흘렸는데 예. 그게 억울하기도 하고 그게 안타깝기도 해서 음. 목소리를 내는 거고요. 예. 아까 시스템 공천 얘기하셨는데 시스템 공천 아니에요. 아 시스템 공천 뭐 아니에요? 이스템 공천도 아닙니다. 아 이스템도 아니고. 유튜브 공천이에요. 지금 아, 민주당 공천의 유튜브 핵심은 공천이에요? 유튜브? 사람들이 뭐 시스템 공천인데 예. 말은 시스템인데 그 안에서 무슨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사람들 시켜서 장난치겠다. 저는 아주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아.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민주당 공천의 불공정성 핵심은 유튜브 유튜브 공천인가? 공천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CBS도 안 듣고요. KBS 9시 뉴스도 없어졌고요. 한겨레 조선일보도 안 봅니다. 다 정치 정보를 유튜브로 본다. 소비하는데 예. 이 민주당 정치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한 40개를 제가 봤는데 다 친명 유튜브입니다. 다 40개예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다 당선시키고 이재명 표는 다 낙선시키자. 이 운동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거 이외에는 거의 정치 정보가 유통이 안 됩니다. 한판승부 다른 안 보. 목소리가 없어요. 이 한판승부 안에. 안 보여? 한판 승부도 그냥 짧게 있는 거예요. 조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환경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뭐 손에 뭐 피를 묻힐 일이 없습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다 유튜브 시스템이- 공천으로 어. 공천이 다 결정 나버리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은 그래도 나는 예. 아니겠지. 예.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돼요. 말을 안 하면 유튜브에 거론이 안 될 거고 아. 거론이 안 되면 그냥 우리 권리당원들 챙겨놨으니까 아. 기득권이 좀 발휘될 거고. 근데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예. 저는 뭐 국물도 없습니다. 국물. 유튜브에서 매일 얘기를 해도 여기는 낙선이고 수박이고 여기는 비명이고 피부로 느끼세요? 여기는 배신자고 이래버리면 아. 뭐 무슨 뭐 권리당원이고 무슨 뭐 한판 승부고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 공천의 가장 큰 문제는 예. 이 유튜브라는 콜로세움에서 이루어지는 이 불공정 경선인데 아니 이 공천 내지는 그 민주주의 왜곡인데 예.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알겠습니다. 개선할 생각이 근데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역 의원하고 사실 원외에서 붙으면 여론조사에서 20% 안쪽에 들어오지 못하면 경선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런 이제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 현역 의원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표적이 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 표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동네 선거에서 권리당원도 혼자 모으고 게다가 의원이 아니면 당원 명단이 경쟁자에게 제공도 안 되는데 그런 경선에서 원외에서 들어온 사람이 근데 이길 만약에 확률이 이제 어느 심각하지 정도 않습니까? 표적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예. 표적이 돼 있는 상태면은
제가 보기엔 뭐 그건 쉽지는 않고요. 표적이 예를 들어서 적당히 돼 있거나 한 6개월 전에 돼 있었으면 그러면 좀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특히 예. 이제 가결 사태 이후에 지금 이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예. 이제 이게 한쪽으로 쫙 몰려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런 분위기가 연장되면은 아마 뭐 현역이 됐던 예. 뭐 권리당원을 뭐 명단을 갖고 있던 예. 그게 잘 안 통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광욱 전 의원, 그러니까 민영배 북콘서트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암컷 발언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의원님 이 발언 혹은 이 징계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이제 그 우리 의원 단톡방에 예. 뭐 밤에 했더라고. 저는 뭐 그때 자느라고 못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가 또 막 갑론을박이 있어요. 단체 대화방에서 네. 민주당 의원들. 그래서 그걸 보고 참 이게 답답했는데.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다음에 제가 좀 이상한 거죠. 마음에 안타까운 거는 안타까운 건. 뭐 그 최강욱 의원 발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뭐 보도도 돼 있고 또 댓글도 많고 그래서 뭐 굳이 뭐 가일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그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내 의원들이 문제 삼는 그 뭐냐면 이게 이제 어디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이런 게 어떻게 빠져나갔느냐. 그러니까 그건 누가 만약에 그거를 제공했다면 잘못된 거예요. 예. 이거 약속한 거거든. 우리끼리 좀 조용히 대화하자. 예. 근데 그 약속을 깬 거니까. 아, 단톡방 대화 내용 네. 자체가 잘못된 건데 예. 저는 이거는 갑론을박이 되는데 정작 그 발언이 잘못됐다.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고치자, 어떻게 대처하자. 이거는 약간 침묵의 카르텔 같은 분위기. 난 이 분위기가 이거 위험하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뭐 6개월 정지하고 뭐 그냥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하면 되는 건가? 저는 이런 문제가 민주당 내 분위기에 지금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뭐 주류 혹은 뭐 친명 혹은 뭐 지도부 이런 분들이 이런 문제되는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는 예. 의원들도 사실상 침묵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문제에 침묵을 하잖아요. 이거 CBS니까 성경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칠 것이다. 저는 정말 국민들한테 심판받습니다. 그 국민 심판 전에 우리가 내부에서 스스로 문제 제기하고 고쳐나가고 하는 게 그게 민주당이 사는 길이고 민주당이 이기는 길이다. 그 자꾸 쓴소리 한다고 뭐라고 그러지 말고 그 내용을 봐라. 저는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친묵만이 아니라 사실 뭐 김용민, 뭐 민형배, 박찬대 이런 분들은 사실 이 발언을 갖다 옹호하고 정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묵만 하면 옹호까지 했나요? 이리저리 변명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요? 최강욱 의원을 갖다가 제가 정확한 어딘가 좀 잊어버렸는데 그냥 현장에서 웃었다. 저는 이거밖에 모르는데 예. 그 발언을 옹호했다면 그건 또 충격적인 사건이죠. 앞으로 또 현수막 문구로 이제 청년 비하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 당 지도부가 이제 물론 후에 사과도 했습니다만 이제 어떤 민주당의 위기 대응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진단도 있습니다. 위기 대응이 문제가 아니라 예. 민주당에 가는 길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잘못 가고 있습니다. 예. 자, 거기 보면 사무총장과 정보위원장이 직인이 찍혀서 예. 각 지역위원회의 필수 개첩으로 내려간 사안이에요. 이게 아하. 지도부가 검토해서 지역위원회에서 이건 필수적으로 개첩해라고 내려간 겁니다. 사무총장과 홍보위원장이면 한준호 그렇죠. 홍보위원장. 그러니까 지도부가 다 검토 끝난 거예요. 예. 최고위원하고 대표한테까지 보고가 됐던 예.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우리 당 지도부의 어느 누구도 이걸 보고 문제라고 못 느낀 겁니다.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 이거 누가 장난친 거 아닌가?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극우 유튜버들이 민주당을 음해하기 위해서 좀 만든 거 이른바 페이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지역위원회에 와 있더라고 그게 공문이. 예. 전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예전에 보면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가 있었습니다. 예. 저 그때도 이건 아니다. 우리가 개인의 이기심을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이기심을 위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선택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그렇게 아니라고 많은 국민들이 뜻 있는 민심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표 몇 표 짜고 너 개인을 위해서 너의 이기심을 위해서 우리를 뽑아달라? 이런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냐. 근데 그 길을 이거 잘못 접어든 탈선한
한 건데 예. 그 탈선이 지금 나는 끝났는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음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후에 자 김남국 코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국회의원은 돈 벌면 안 되냐?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뭐야 그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이 그 정도는 뭐 사소한 건데 좀 넘어가자. 법인카드를 가지고 몇 개월 동안에 개인이 사적으로 또는 개인의 그 집안 가사일을 쓴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세금 정말로 뜯어내죠. 대호각성해야 돼서 이건 정말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 정도면 우리가 봐주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를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돈봉투 사건은 어땠습니까? 그거 뭐 그냥 서로 뭐 경력금 나눠준 거 가지고 뭐 하냐. 이런 것들이 좀 쌓이고 있는 거의 결과가 예. 저는 이런 그 현수막이라고 봅니다. 뭐 정치 난 몰라. 경제 몰라. 나만 좋으면 돼. 나만 공천 받으면 되고 나만 국회의원 하면 나만 권력 잡으면 돼. 이런 정치를 누가 찍어줍니까? 저는 이 길에서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저는 민주당 정치는 시한부로 언젠가는 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예. 저는 이 정치에서 회개해야 된다고 봐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권력 잡기 위해서 또는 단순히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그건 정치의 목표가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 얘기해 볼게요. 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지금 매일 전국적인 행보를 하면서 지금 이제 대선 주자급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진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의 그 법인카드 문제도 뭐 탄핵될 수 있는 사안 본인은 본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그 탄핵은 뭐 그런 데 쓰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 양반도 이제 자꾸 말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예. 그런 말 기술 가지고 정치를 오래는 못 합니다. 오래 못할 잠깐 할 수도 것이다. 있지만. 아하. 그리고 그냥 아주 원칙적으로 제가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 저희가 원칙과 상식이니까 맞네요. 한동훈 장관이 예. 정치에 참여한다는 게 원칙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에요. 그런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왜 한동훈 장관이 나오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위기다. 국민의힘 위기다. 이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윤석열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자, 1번 윤석열, 2번 김건희, 3번이 누구예요? 한동훈이다. 3번이 한동훈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민심이 떠나가고 정말로 이런 정권 처음이다. 이런 무능 정권, 무책임 정권 처음이다. 예.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정권 처음이다. 어떻게 야당 대표를 1년 내내 이렇게 사냥을 할 수 있냐. 이걸 주도해 온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에요. 예. 반성해야 되죠. 그만둔다면 반성하고 하방에서 현장 가서 내가 장관직 우리 저 국정운영 1년 반 동안 왜 잘못했는지 그거 숙고해야 될 분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정치를 한다고 나와서 그러면 국민들이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은 찍어주겠죠. 예. 그러나 이거는 원칙이 아닙니다. 상식도 아니고 그 국민의힘 찍는 분들 다 결집해 갖고 뭐 표 얻고 의석수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정치는 계속 해봐야 예. 국민들한테 저는 희망을 줄 수도 없고 또는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 정치로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정말로 저 국민의힘이 위기다 또는 윤석열 정권이 어렵다. 그렇다면 정치할 게 아니고 정말 다시 민심의 현장으로 가서 예. 어디서 이런 위기가 됐는지 1년 반 동안 그분들 권력에 있는 분들 생각한 거하고 현장의 국민의 생각이 뭐가 다른지 이거부터 좀 공부하시는 길을 가시라 저는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 군데 여론조사 수치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또 한동훈 장관의 정치 참여 자체를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예. 또 현장에 나가면 또 한동훈 장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대구에선 3시간이나 또 셀카 찍기도 하고 예. 그렇다면 또 원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유리하게 총선 국민에 작용할 그러니까 것이다, 그 혹은 팬덤 불리할 정치에 것이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팬덤 정치를 무비판적으로 뭐 정치인도 팬덤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예. 팬덤은 문화예술이나 스포츠인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정치인한테 팬덤은 예. 이런 거예요. 정치는요. 우리가 입법 권력, 그다음에 예산 이 예. 권력을 위임해 주는 거 아니고 정치는 그걸 개인한테 위임해 줄 수는 없어요. 정치는 가치나 비전 이런 데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개인이 조금 더 가치나 비전을 전달하기가 좋으니까 김대중은 저 사람은 살아온 걸 보니까 저런 가치야 저런 비전이야. 노무현
이걸 위해서 개인이 동원되는 거지. 이거 음. 개인을 위해서 그 개인이 좋아서 그 개인이 그 정치는 저는 그 오래 못 간다고 보고 좋은 정치가 아닙니다. 예. 팬덤 정치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가야 될 어떤 필요악적인 요소지. 예. 팬덤 정치를 우리가 장려해요? 그건 스포츠예요. 그건 문화예술입니다. 개인에게 권력을 주고 개인에게 우리의 이 열망과 희망을 위임한다? 그거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팬덤 정치 장려할 거 아니고요. 팬덤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예. 그만해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 당선됐어요. 예. 그때 저도 팬덤 정치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음흠. 올라가 있다가 이 정치로 가면 안 되겠다. 이 정치 위해서 계속 이 지지자들이 원하는 말만 하는 정치 갖고는 내 정치가 망가지겠구나. 그래서 내린 거고. 노무현도 노사모에 올라가 있다가 5년 내내 대통령 되고 노사모, 노무현 버려라. 5년 내내 밥 먹으면서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노무현이라는 개인 위해서 절대 일하지 마라. 시민 참여라고 하는 당신들의 그 고귀한 뜻 그거 살리기 위해서 보통 명사로 가야지 노사모라는 고유 명사로 가지 마라. 개인을 버려라. 저는 이런 정치가 우리 지도자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사진 찍자 그러고 어디가 누가 인기가 있다 그러고 뭐 지지율 몇 프로 나오는 여기에 혹하지 말고 예. 지금 윤석열 정권을 반성하는 길은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정말 민심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깊이 있게 장관 때 또는 대통령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찾아내는 길을 저는 하방하라 이렇게 저는 권유하고 싶어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격주 한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